안녕하세요. 배당 읽어주는 주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은 막대한 외환 보유액과 해외 투자 자산을 보유한 경제 대국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상은 과거에 비해서 비교적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신뢰도에 의해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는 엔화의 나라로서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엔화 자산을 통해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는 것 또한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면에서 분기마다 엔화로 현금 흐름을 창출해낼 수 있는 1489 ETF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분산 투자의 일환으로 괜찮은 상품이라고 보여지는 일본의 고배당 ETF, 넥스트 펀드 니케이 고배당 50 종목 코드 1489 ETF를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489 ETF는 일본 ETF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넥스트 펀드에서 출시된 상품으로 넥스트 펀드는 일본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높은 노무라 자산운용사의 ETF 브랜드명이며 국내 자산운용사 삼성의 코덱스 ETF, 미래에셋의 타이거 ETF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89 ETF가 추종하는 니케이 225 고배당 50 지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수는 일본의 대표 주가 지수라고 볼 수 있는 니케이 225 구성 종목 중 고배당 주식 신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니케이 225는 일본의 경제신문사인 니혼게자이 신문이 계산하고 발표하는 일본의 대표 지수 중 하나로서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유사한 가격 가중 방식, 즉 주가가 높은 기업일수록 지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본 대표 주가 지수이자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산출되는 토픽스와는 다르게 자체적인 산업 분류 시스템을 통해 섹터별 비중을 고려하여 주요 종목들을 선정하고 조정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니케이 225 고배당 50 지수는 니혼게자이 신문이 계산한 예상 배당금을 기준으로 예상 배당 수익률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과거 1년간의 일평균 거래량을 기반으로 계산된 유동성 계수를 적용하여 종목별 가중치를 조정하게 됩니다. 예상 배당금이 높더라도 거래량이 낮다면 비중이 낮아지거나 종목이 지수에서 제외될 수도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5월 말에 계산된 예상 배당 수익률을 기준으로 종목이 선정되며 매년 6월에 종목 리밸런싱이 진행됩니다. 올해 6월에도 리밸런싱을 진행했으며 노무라 홀딩스를 포함한 7종목이 편입되고 닛산 자동차가 포함된 6종목이 편출되는 모습입니다. 1489 ETF의 구성 종목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본 최대 제약회사 다케다, 세계 최대 규모의 금융지주회사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담배 사업과 함께 제약 및 식품 사업도 병행하는 제펜토바코, 일본 통신사 소프트뱅크, 일본 대표 철강 기업 일본제철, 거대 금융지주회사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대형 손해보험사 솜포홀딩스와 MSNAD 보험그룹, 글로벌 제약회사 아스텔라스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부분 배당 수익률이 높은 섹터의 기업들로 구성되었습니다. 1489 ETF의 구성 종목들을 섹터별로 확인해 보았을 때 금융 섹터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산업, 원자재, 경기민감 소비재, 헬스케어 순이며 섹터별로 비교적 균형 잡힌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489 ETF의 배당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89 ETF는 매년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년에 총 4번의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1489 ETF 배당금의 특별한 점은 분기마다 배당금 지급액 차이가 크다는 것인데 이는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이 반기 단위로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 4, 7, 10월에 배당금 지급 발표를 진행하며 한 달 뒤인 매년 2, 5, 8, 11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89 ETF의 분기마다 지급된 배당금을 차트로 나타냈을 때 다음과 같으며 분기마다 격차는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기마다 지급된 배당금을 연 단위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 2020년 그리고 2023년과 같이 배당금이 전년 대비 감소되는 시기도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약 14.66%로
배당금이 매년 평균 약 14%씩 증가되었습니다. 1489 ETF의 최근 3년간 배당 수익률과 순자산 총액을 반기 단위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4%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균 대비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순자산 총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17일 기준 1489 ETF의 배당 수익률은 약 3.65%이며 순자산 총액은 약 3,500억엔, 하나 약 3.3조 원으로서 안정적인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89 ETF의 배당 수익률 약 3.65%와 최근 5년간 연평균 배당 성장률 약 14.66%를 바탕으로 1,000만엔을 투자했을 때 연도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다음과 같이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489 ETF의 최근 5년간 주가 흐름을 미국의 주요 ETF 상품들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1489 ETF의 주가 수익률이 SCHD ETF는 물론 VO ETF와 QQQ ETF에 비해서도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배당금을 포함한 수익률을 고려한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일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2023년 이전에는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2023년 상반기부터 차이는 서서히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쿄증권 거래소의 밸류업 정책 발표 시기가 지난 2023년 3월 초에 발표된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해당 정책이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으며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향후에도 양호한 주가 흐름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1489 ETF가 미국의 대표 ETF들과 비교해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입니다. 최근 트럼프 정권의 미국 주식에 대한 배당금 추가 과세 법안 시행 논란을 두고 배당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실 텐데 일본 주식의 배당세는 현재 영상 편집 날짜 기준으로 미국 주식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기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일본 주식은 현지 원천 징세율 15.315%를 부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에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추가적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또한 일본 주식은 미국 주식과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으로 분류되므로 양도차익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적용되며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미국 주식과 동일하게 22%가 적용되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1489 ETF가 SCHD ETF를 비롯하여 미국 배당 ETF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나 미국과 함께 선진국가의 분산 투자 개념으로 1489 ETF는 괜찮은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당 읽어주는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